여러분, 혹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의 진짜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40년을 맞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작은 도시에 사는 영숙 씨와 만석 씨 부부 말입니다. 영숙 씨는 올해 65.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고 작은 화단에 꽃도 가꾸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분입니다. 만석 씨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요즘은 집 앞 경로당에서 바둑 두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두 분은 정말 평범한 부부입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특별히 달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묵묵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오늘도 평소처럼 남편이 경로당에 간 사이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서랍 좀 정리해야겠네.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들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파란색 표지, 빨간색 표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들이었어요. 여보가 일기를 썼었나? 영숙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결혼해서 40년을 살았지만 남편이 일기를 쓴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영숙 씨.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니 1983년 5월 15일. 두 사람이 결혼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영숙이와 첫 데이트를 했다. 한강 둔치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손도 살짝 잡았다.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게 사랑인가 보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영숙 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때가 생각납니다. 25이었던 영숙 씨, 28이었던 만석 씨.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수줍게 웃던 그 시절 말이에요. 다음 장을 넘겨봅니다. 영숙이가 오늘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왔다. 정말 예쁘다. 이런 예쁜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다니 꿈만 같다. 영숙 씨는 그때 그 노란 원피스를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첫 번째 원피스였는데 만석 씨가 그렇게 좋아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참 순수했지. 하지만 영숙 씨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며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달달한 연애 이야기였지만 결혼 후 일기 내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숙도 몰랐던 남편의 고단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1985년 3월 2일자 일기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됐다. 영숙이는 모르지만 오늘도 회사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 과장님한테 또 혼났다. 실수한 게 아닌데도 자꾸 나만 탓한다. 승진해서 밀려날 것 같다.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당당한 남편이고 싶다. 영숙 씨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여보가 그런 고생을 혼자 다 했구나. 그때를 생각해 보니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도 힘든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뭐 했어? 하며 영숙 씨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곤 했죠. 1986년 10월 15일자 일기. 영숙이가 첫째 아이를 가졌다. 너무 기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내가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든든한 남자가 되어야 하는데 영숙이가 아이 키우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는 걸 본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영숙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서 고생이 많았죠. 남편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고 새벽에 토할 때마다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다, 괜찮아 하고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속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988년 12월 24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영숙이가 올해는 외식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집에서 짜장면만 시켜 먹었다. 미안하다.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한테 예쁜 선물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리고도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내년에는 꼭 영숙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다. 영숙 씨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지만 남편이 미안하다 하며 자꾸 고개를 숙이는 게 이상했거든요. 괜찮다고 집에서 먹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제서야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자신만큼이나 가족을 위해 조용히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내는 충격과 함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일기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기 곳곳에는 영숙을 향한 길고 깊은 사랑의 글귀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1992년 6월 3일자 일기입니다. 오늘 영숙이가 감기에 걸렸다.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다. 하지만 아이들 밥은
꼬박꼬박 해주고 빨래도 다 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아프면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 나는 감기만 걸려도 온 세상이 다 귀찮은데 오늘은 쉬어라 했더니 괜찮다며 또 웃는다. 오늘도 아내가 웃기를 바란다. 이 문장에 영숙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995년 8월 20일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등록금이 많이 든다. 영숙이가 저는 시장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볼까요? 했다. 마음은 고맙지만 아직은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영숙이는 집에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 이 사람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하다. 남편은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1998년 5월 5일 어린이날 영숙이와 결혼한 지 15년이 됐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예뻐 보인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손이 거칠어지고 주름도 생겼지만 내 눈에는 25대 모습 그대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왜 말 한 번 못 해봤을까? 영숙이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나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또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5일 우리 영숙이가 가끔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내가 한심하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정말 답답하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영숙이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영숙 씨는 일기장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남편이었어요. 영수가 나왔어. 만석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일기를 읽고 난 영숙 씨에게는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바둑은 어떻게? 만석 씨는 말을 하다가 아내가 들고 있는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순간 당황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서랍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화내지 마세요. 만석 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오래된 일기장들이구나. 그땐 차마 말 못한 이야기들이지. 여보,
영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때 이런 마음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만석 씨는 아내 옆에 앉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땐 말하는 게 쑥스러웠지. 남자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묵묵히 해내는 게 남편의 역할인 줄 알았어. 하지만 저는 당신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했네요. 미안해요. 영숙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기는 왜 미안해? 당신도 충분히 고생했잖아. 아이들 키우고 집안 돌보고 나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묵어둔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때 크리스마스에 짜장면만 시켜 먹었을 때 기억나요? 그럼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집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오히려 당신이 너무 미안해해서 제가 더 속상했어요. 그랬구나. 만석 씨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었을 때도 당신이 퉁명스럽게 대답해서 서운했거든요. 그때 정말 바보 같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표현하지 못한 게 후회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나누어요. 그러자 이젠 숨기지 말고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들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나누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영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리고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제 밤에야 진짜 남편을 알게 됐구나. 만석 씨도 평소와 달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화단에 핀 코스모스를 보며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꺾어왔어요. 영수가, 네, 여보, 기거, 당신 주려고. 만석 씨가 수줍게 매민 코스모스를 보며 영숙 씨는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예쁘길래. 두 사람 모두 수줍어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아침을 먹으며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하나 사온 게 있어요. 그러며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하늘색 예쁜 표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이제 함께 우리의 내일을 써가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말이에요. 만석 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럼 오늘부터 우리 둘이 함께 쓰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 일기장에 첫 번째 글을 썼습니다. 2024년 4월 20일. 오늘부터 우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누었다. 앞으로는 마음속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기로 약속했다. 만석 앤드 영숙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고 새로운 40년을 다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드셨죠? 당신도 고생 많았어.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자. 우리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언제 해도 늦지 않잖아.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요즘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만석 씨는 매일 아침 화단에서 꽃 한 송이씩 꺾어와 아내에게 건네준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녁이면 둘이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은 뭘 쓸까? 아, 오늘 경로당에서 김 할아버지가 한 얘기 재밌었는데 이렇게 웃으며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두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늦었지만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채로 말이죠. 결혼 40년. 이제야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안 부부. 세월이 흘러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꼭 달달한 말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어 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생 많았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짧은 말이라도 좋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